이제 제가 원래 전력주를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력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주하고 전선주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주는 실제 실적이 좋아요. 얘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전력주는 왜 앞에 내가 좀 알아자면 이렇게 난 많이 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대도 이거는 전문가도 이렇게 설명 못할 것 같아. 전력주 저 앞에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 유럽 있었고 미국 있었고 우리나라 있었는데 이 변압기 전력기 쪽에 이게 설비 같은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설비 자체가. 그래서 치킨 게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공장이 거의 없대. 유럽도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요 보면 호성중공업, LS 일렉트렉, 현대 일렉트렉 얘들이 엄청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현대 일렉트렉 미국에 공장도 있고 기술도 좋고 이게 하루아침에 못 따라. 그럼 미국이 지금 부족하다 해서 공장을 당장 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이 애들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좋아. 진짜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현대일렉트렉, 호성중공업은 건설업 약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회사가 다릅니다. 일진전기, 재롱전기. 그런데 끼리가 역별되면은 저번 주 제가 일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는 계속 고라. 그런데 전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주 얘들은 그냥 보세요. 이렇게 별 그게 없대도 보세요. 이런 애들은 그냥 말만 그대로 그냥 전기 이렇게 붙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실제 이제 강원전선은 좀 얘기입니다. 강원전선은 계속 실적이 따라주잖아요. 그죠?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다. 그래서 변압기 제가 이제 깊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현재 일렉트렉 이런 애들은 변압기하고 막 이런 거고 약간 전선 쪽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선은 만들기 쉽잖아요. 설비하고 공장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롱산업 이런 애들은 실적이 보세요.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것도 없다. 가벼운 종목이 그냥 대원전선 외에는 자, 대한전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전선도 그렇게 대원전선 실적이 좀 좋고 전선 쪽이 돼가지고 계속 갈지는 안 가. 그래서 이쪽은 좀 제가 볼 땐 끊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자, 대한전선은 좀 다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전일 종가 한 2% 깨고 내려오면은 거래가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래가 평소 때 거래량의 10배, 20배 터지면은 이 친구가 김덕구 알죠? 김덕구 15라운드 경기가 죽었는데 김덕구가 15라운드 죽고 나서 건투가 12라운드 바뀌었습니다. 이 애가 12라운드 뛰어야 될 거 30라운드 한 50라운드 뛰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래가 터지면은 안 좋네. 쉽게 말하면 이 애가 힘에 지쳤어. 치고받고 매도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쳐서 그냥 한 이틀 3일은 쉬고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전일 종가 한 2% 깰 때 매도해도 됩니다. 이제는 약간 급등에 50% 정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죠? 대한전선 이렇게 급등, 음봉이 그래 터졌어. 조정이 50% 온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니래도 영원히 가는 건 어떻게 했냐?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가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대도.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봐라.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이런 게 좋지. 그죠? 이렇게 좋다. 그죠? 소리 소문 없이. 그래야 안 터지고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는 정확하게 요 고점에서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때리고 현재 가지고 있다. 저는 가지고 왜? 양매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죠? 양매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3%까지 밀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한 50, 상승폭이 한 50% 조정을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16,000원 약간 16,000 초반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고 시세가 터지면은 전일 종가 2%깰 때 그냥 땡겨도 돼요. 좀 쉬었다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간다.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얘들이 4천억 공장 지었잖아요. 4천억 공장을 지었을 때 유상증자 받아 지었을 때 다 자기들은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는 이런 놈들이 실적하고 장나를 간다고 친구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종목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끌리 내려오면은 다른 놈들이 끌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선주는 좀 단기 테마성이 많고 배낚기 전력주하고는 다르다. 구별합니다.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서 한 사람들은 빨리 손절 라인 오면은 손절합니다. 이해가죠? 두 개 다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언급했던 원택은 또 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회사는 미용 쪽에 기계를 납품하고 그 다음에 계속 소모품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납품하는 구조인데 너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기사들 이런 거 보면은 간접 판매하다가 뭐 직접 판매 그리고 뭐 회계상에서 뭐가 이렇게 해서 약간 실적이 1분기에 실적이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한 부분 납품하면은 시트 납품한다니 하면 계속 납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 미용 회사 치고 이 기업이 특성이 뭐 계절 타는 것도 아니고 뭐 타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회계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저 회사 이야기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여기 바닥 있잖아요. 여기 안 깰 가능성이 많고 힘을 비축했다가 저는 갈 거라 봅니다. 원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기관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깊어지면은 로스컵 물량이 나올 경우 많습니다. 펀드에서는 얼마 정도 손실 나면은 손절. 그래서 종목을 못방하면 안 돼. 항상 못방하면 안 되고 종목을 3개 정도에서 5개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한 방을 못방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종목을 2-3개 이렇게 해야만 거기서 어떤 경우는 좋은 종목이 나와가지고 수익 나고 하지. 몰빵하면 안 돼. 원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예상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를 안 깨면은 다시 힘을 비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은 손절합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다시 잡는다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어떤 날은 호재로 좋은 뉴스로 5%, 10%, 20%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숙명적으로 받아두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운도 실력입니다. 운도. 잘하다 보면 운도 쫙 계속 어떤 경우는 급등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계속 상패라든지 악재 노는 것은 한두 번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운일 수도 있지만은 연속적으로 될 때는 실력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방증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방증지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1번 한번 써보세요. 하이브리드카에 사실 몇 개 없어요. 하이브리드카에 뛰는 경우는 근데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 책 그 사람 원칙은 있잖아요. 첫째 상승 제가 말한 좀 비슷합니다. 양지만 매수한다. 두 번째 떨어지는 거 매수하지 않는다. 1원칙 상승하는 종목 제가 양지 샀다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엄지는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계속 갈 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음봉이 나고 나서 이러면 긴장합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렇게 5일선을 깬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물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세 좋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더 안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힘을 비축하지 않겠나.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장중에 5일선을 깨면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잖아요. 벌써 8만 원짜리가 12만 원 같으면은 약 한 60%, 한 70% 이렇게 상승했다. 그죠? 한 달 얼마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장중에 5일선 깨면은 장중에 5일선 이런 경우는 이 음봉이 거래 터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럴 때 물량 줄여도 되지 않겠나. 다시 자리를 잡으면 다시 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만 원 안 깨고 10만 5천 원 안 깨면 안 좋습니다. 특히 10만 원 깨고 내려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대처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게 최고 좋다. 거래량 터지면 좋다고는 그거 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거래량 터지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봐, 여기도 봐라. 거래가 탁 터져버리니까 뭐가 느낌 안 좋잖아요. 이렇게 거래 없을 때가 최고라. 거래량 많이 터진다? 안 좋다. 외우는 거다. 거래량 많이 터지면 좋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금호타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계속 갈 수는 없다. 그죠? 가다가 멈추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금호타이어는 워낙 실적이 좋고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개월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도 외국인은 엄청 샀다. 외국인들 바보 아닙니다. 6개월. 자, 6개월 보세요. 한 달, 두 달, 6개월 해보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1,000만 주 사가 있는데 이거 뭐 10% 물, 20% 물라고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야 보세요. 그래 장기적으로는 제가 위로 갑니다.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얘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그래도 주식은 또 우리가 민감하게 이럴 때 봅시다. 자, 이 종목은 주봉 월봉에 보면 매물대가 많다. 그죠? 주봉에서 보면 매물대는 없지만 월봉에서는 매물대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역사적인 신고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역사적인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봉에서 매물대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긴장합니다. 이렇게 장중에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물량을 줄이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1,000만 주 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만 원 이상 이렇게 갈 종목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잡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가 안 밀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자리 좀 매도해주고 다시 잡아도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위로 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밀렸을 때 밀리갖고 팍 이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행보할 때 잘 보고 타점을 잘 잡고 다시 잡아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도 못한 분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밑에 잡은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종목은 여기 질문하면 됩니다. 대입장 주식 아카데미 하면은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해 주잖아요. 이렇게 롯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답변해 줍니다. 꼼꼼하게 답변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면 됩니다. 자,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집 사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